이번 시간에는 빛의 현상 중 회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현상 중에서 우리가 빛의 현상 중에서 간섭이라는 현상, 그 다음에 회절이라는 현상, 그 다음에 편광, 그 다음에 산란이라는 현상들을 이제 그 파동, 빛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경광학에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선택적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간섭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번 시간은 이제 회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회절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 뒤편으로 파동이 꺾여서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동이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 장애물 뒤쪽으로 들어가는 현상, 뒤쪽으로 이제 꺾여서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장애물이 있죠. 파동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때문에 이제 파동이 못 가죠. 장애물 근데 열려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라인 부분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장애물이 아닌 열려 있는 부분들 여기들이 전부 다 장애물 뒤쪽에 해당되죠. 여기가 근데 파동은 장애물 뒤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이제 장애물 뒤쪽으로 꺾여서 이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회절입니다. 이런 회절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회전 현상으로 이제 인해서 스크린을 놓으면은 그 스크린에 이와 같은 무늬가 이제 생겨요. 요 슬릿 또는 구멍이죠. 구멍 모양의 그 본 떠가지고 나타나고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어둡거나 여기 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두운 부분이에요. 실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그리고 약간 덜 밝은 부분들 어두운 부분 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회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에 이 꺾여서 들어가는 현상들이 없었더라면은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요 구멍 모양만 환하게 이렇게 밝게 나타나지 이 주변에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이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회절무늬 요거 파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만일에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빛이 이렇게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빛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그 회절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물 사진이 나와 있죠. 요 구멍을 통과한 빛이 가운데 요 구멍 모양으로 나타나고 가장자리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나오죠. 일반적으로 요 구멍의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중심에 있는 원 무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요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꺾여서 장애물 쪽으로 더 많이 꺾여 들어가요. 그럼으로써 해서 이 중심에 있는 원 또는 슬릿 모양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무늬가 크게 보이면은 이게 구멍이 작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구멍이 작으면은 회절 그 하는 그 구멍의 사이즈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구멍의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으면 구멍 사이즈보다 아주 큰 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구멍의 사이즈가 크면은 요거보다 조금만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구멍에 비해서 많이 커진다는 거지. 요건 구멍이 크면은 구멍에 비해서 작게 커지고, 요 중심에 있는 원이 생기죠. 요 원을 갖다가 우리가 에어, 좀 이제 나중에 다시 텐데, 요 원을 에어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에어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어리원은 실제 구멍보다는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커집니다. 실제 구멍보다는 조금 더 커지고, 구멍이 크면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자리에 어둡고 그 밝고 하는 줄무늬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어두운 무늬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 해당되는 이것을 우리가 에어리원의 이제 크기가 됩니다. 이것이 에어리원의 크기, 지름에 해당돼요. 이것이.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파동이 장애물 뒤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현상. 여기 보면은 요거는 수면파인데 위에서 본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빛을 쏘여준 거고, 요거는 수면 위에서 장애물을 주고, 여기 보다시피 장애물 뒤쪽으로 꺾여 들어간 부분이 보이죠? 요것이 회절입니다. 이 회절이 나타나는 거는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파동성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파동성, 파동 인원을 이제 증명하는 이제 근거가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그 회절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두 개의 볼펜 사이에 종이나 이제 머리카락을 끼우고서 틈새를 만들고서 눈을 대면은 가나다란 이제 명암 무늬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회절의 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밝은 무늬로서 슬릿의 폭보다 훨씬 넓으면서 이제 그 명암이 교대로 나타나는 무늬가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릿의 폭을 이제 변화시키도록 하고, 요거 이제 주의합니다. 슬릿의 폭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경우 하고, 슬릿 폭을 고정시키고 파장을 이제 변화시키는 경우, 요걸 한번 살펴보는데, 요것이 이제 시험에 종종 자주 잘 나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이해하려면은 요 부분을 조금 더 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담이, 이렇게 담이 있다고 한번 하면은 이제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겠죠. 구렁이는 담을 슬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렁이는 넘어가기 어렵죠. 장애물의 사이즈하고 요거는 파장이라고 봅니다. 파동성, 파동의 파장이 커요. 술렁하고 넘어가죠. 파장이 짧아요. 넘어가기 어렵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파장하고 장애물 사이즈하고 비교할 때, 파장이 클 때 우리가 넘어가요. 잘 넘어가죠. 여기 뒤쪽으로 꺾여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넘어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야지 뒤쪽으로 꺾여 들어가니까, 파장이 길면은 길수록 우리가 장애물에 비해서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회절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장애물 사이즈에 비해서 파장이 클 때 그게 이렇게 일어나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크면 클수록 잘 일어나죠. 만약에 요놈이 일정하다고 쳐봐요. 파장이. 그러면 장애물 사이즈가 작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이겁니다. 여기 볼까요? 폭이 좁을 때, 이 폭이라는 것이 장애물에 해당되죠. 이 폭이 좁을 때 회절이 잘 일어난다 이겁니다. 회절이 크게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장애물이 작으니까, 장애물이 작을수록 잘 일어난다 그랬죠. 폭이 넓으면 장애물이 큰 거에 해당되니까 회절이 잘 안 일어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면 되고. 자, 파장을 변화시켰어요. 긴 파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회절이 잘 일어난다 그랬죠. 왜? 잘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파장이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너가기 힘들죠? 회절이 잘 안 일어납니다. 회절은 좁은 틈뿐만 아니라 어딥니까? 가장자리에서도 이제 일어난다 그 뜻이죠. 자, 좁은 틈뿐만 아니라 물체 가장자리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면도날인데 이 면도날에다가 여러분이 이쪽에 있고 저 뒤쪽에 이제 불빛이 있으면은 면도날 가장자리에서 회절 때문에 이렇게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면도날 가장자리, 여기 가장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어디서 일어나요? 면도날 가장자리에서. 단색광으로 해야지 잘 보입니다. 이 백색광, 즉 여러 가지 빛이 합쳐져 있는 빨주노초 합쳐져 있는 다색광, 다색광을 백색광이라 그러죠. 희게 보이니까 잘 안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큰 백열 전구에서도 일어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잘 관측은 되지 않는다. 단색광일 경우 또렷하게 보이지만은 백색광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마다 각각 회절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막 겹치면서 그게 회절 이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막 겹쳐져서 잘 안 보인다 그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회절을 잘 못 느끼는데 그거는 태양이 여러 가지 파장의 빛으로 겹쳐져 있는 백색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마다 그 파장마다 이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만일에 이 어두운 무늬가 생겼다고 치면은 다른 색이 여기서 밝은 무늬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두운 무늬들이 잘 안 보이니까 결국 우리가 회절된 거를 관측하려면은 밝고 어두운 무늬를 관측해야 되는데 어두운 무늬를 관측해서 밝고 어두운 무늬를 구분하기가 쉽죠. 근데 어두운 무늬 쪽에 다른 색의 어두운 밝은 무늬가 겹쳐지니까 그게 잘 안 보인다 이겁니다. 뿌옇게 보여서 이런 어두운 줄무늬가 관측하기가 힘들어요. 회절은 일어나긴 해요. 그렇지만 자, 그래서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와 같은 회절 무늬가 이렇게 이것이 회절 무늬입니다.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생기는 게 자, 회절의 종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그 구멍을 뚫어놓고 또는 장애물을 뚫어놓고 멀리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장애물을 갖다가 놓고 이제 장애물이 결국은 슬릿에 해당됩니다. 슬릿이나 뭐 구멍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놔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면도 같은 걸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면 이것이 이제 슬릿 모양이라고 합니다. 단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이제 파동을 빛이나 또는 파동을 갖다가 주게 되면은 회절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장애물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꺾이게 돼요. 원래는 이 부분만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회절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회절돼서 장애물 뒤쪽 장애물이죠. 여기 장애물의 뒤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기 교실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학생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고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친구가 여기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소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뭐로 그릴까요? 파동이 이래서 음파가 이제 발생이 되죠. 음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음파가 발생이 되면은 그 음파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은 소리가 들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파동이 전달이 돼야지, 음파가 여러분한테 전달이 돼야지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꺾여서 원래 이 부분만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장애물 뒤쪽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꺾여서 장애물 뒤쪽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가죠. 이 회절된 소리가 바로 여러분 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절된 소리, 회절이 없었더라면은, 만일에 회절이라는 현상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실 밖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그 음파가 회절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빛도 마찬가지로 그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학생을. 자,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회절이 일어나요. 회절이 일어나는데 얘는 빛의 파동은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파장이 짧아가지고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회절은 어떻게 됩니까? 회절은 짧은 파장에서는 장애물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뒤쪽으로 꺾여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가는데 파장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파장은 길면 길수록 장애물을 잘 넘어가서 즉 회절성이 강하게 된다 이겁니다. 많이 꺾인다는 거예요. 짧으면 짧을수록 회절성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꺾임이 극히 적어요. 조금밖에 안 꺾입니다. 이만큼밖에 안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이 회절된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구를. 그래서 음파가 여기서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소리는 들리죠? 근데 여러분은 친구를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음파는 파장이 커서 회절성이 강하다, 많이 꺾인다. 장애물을 잘 통과하니까. 그런데 광파는 어떻게 됩니까? 광파는 파장이 짧아서 장애물을 잘 못 가서 뒤쪽으로 못 꺾여 들어가서 회절성이 작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회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처럼 꺾여서 이제 꺾여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이제 스크린으로 보면 여기서 원래 여기 있는 거 있죠? 요것이 이제 밝게 빛났는데 이 회절성 때문에 더 이제 밝게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이 회절된 빛이 이쪽에서 간섭을 일으켜서 줄무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장애물이 있을 때 처음에는 빛이 이렇게 회절이 되면서 많이 꺾여져. 근데 점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점점 커지니까 여기서 원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똑같은 영역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서 많이 꺾여져 있는데 똑같은 부분이 여기 많이 펴져 있어요. 즉 뭐냐면은 회절을 일으키는 장애물 또는 슬릿 중 가까운 곳에서는 구면파를 갖다가, 그리고 먼 곳에서는 이게 쭉 펴져 있죠. 평면으로 쭉 펴져 있어요. 평면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평면파. 그래서 요거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 프레넬. 그래서 프레넬, 여기서 많이 연구한 사람이 프라운호퍼. 그래서 회절 슬릿 가까운 곳의 구면파에 대한 거를 우리가 프레넬 회절, 그 다음에 많이 연구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슬릿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나타나는 회절 현상들을, 회절 현상이 좀 달라요. 여기랑 좀 계산도 어렵고 조금씩 모양도 달라지고,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회절 현상을 관측했기 때문에 프라운호퍼란 사람이,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회절 현상을 우리가 프라운호퍼 회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절.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회절 현상을 프레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프레넬 회절, 먼 곳에서 프라운호퍼가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프라운호퍼 회절, 가까운 곳에서는 구몬파의 특성을 갖고 먼 곳에서는 화학병파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뭐냐 하면은 그래서 프라운호퍼 여기 이제 입사되는 빛은 우리가 평면파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구면파를 만들어주면 이제 어려우니까 그래서 프레넬 회전은 입사도 평면파. 그 다음에 저기 측정하는 관측 지점에서의 그 관측 지점이가 관측지에서도 평면파. 이게 바로 프라운호퍼 회절을 우리가 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요게 결국 프라운호퍼 회절의 실험 설치 그 방법이에요. 먼 곳에서 이제 스크린을 놓고서 관측하겠다는 겁니다. 이 물결 표시는 이제 요 스크린하고 슬릿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 근데 평면파를 주고 평면파를 관측하려면은 스크린으로부터 슬릿 사이 거리가 아주 멀어야 돼요. 근데 실험실의 사이즈의 한계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평면파를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렌즈 초점을 여기다 둔 렌즈를 써요. 그러면 렌즈를 지나서 평면파가 나오니까 좁은 실험실에서도 프라운호퍼 회절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프라운호퍼 회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프레넬 회절 한다면은 그냥 써주면 돼요. 스크린을 가까운 곳에 놓고. 자, 프라운호퍼 회절에 맞는 거 보죠. 입사파도 그 다음에 스크린에 들어가는 것도 평면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회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자,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회절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죠. 회절의 뜻 뭐예요? 장애물 뒤쪽으로 꺾여 들어간 현상이다. 회절 장애물 뒤쪽, 그 다음에 회절 무늬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중심에 그 스크린이나 아주 슬릿의 모양이 그대로 생기고 그거보다 큰 거, 그 다음에 가장질에 줄무늬가 생긴다. 근데 무늬가 생길 때 이 중심에 있는 이 그 회절 무늬가 생길 저기 그 슬릿이나 그 원의 모양이 생길 때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로. 근데 구멍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구멍 사이즈가 작으면 이 중심의 원리가 더 커요. 이 원을 우리가 에어리 원이라고 그랬고, 에어리 원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이즈로 놓을 경우는 파장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커지고, 이 사이즈가 클 때는 조금밖에 안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빛을 볼 수 없는 거는 안쪽에서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운호퍼 회절하고 프레넬 회절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 차이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 자, 이제 다니엘 슬릿에 의한 프라운호퍼 회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는 순서는 여기서 지금 학습하는 순서를 잠깐 얘기 안 했네요. 맨 처음에 회절에 대한 뜻. 자, 회절에 대한 뜻을 일단 알아볼까요? 회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프레넬 회절, 프라운호퍼 회절. 그 다음에 알아볼 게 이제 다니엘 슬릿. 그리고 이제 다중 슬릿. 이 다중 슬릿은 우리가 격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분해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했고, 두 개는 했고, 이제 다니엘 슬릿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다니엘 슬릿하고 다중 격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간섭에서 나온 식 있죠. 그거하고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갖다 이제 해결할 겁니다. 이거를
다니엘 슬릿에 의한 프로노베절. 다니엘 슬릿을 놓고 그 다니엘 슬릿으로부터 먼 곳에 스크린을 놓고서 회절 현상을 관측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중 슬릿에서는 간섭 현상을 봤었죠. 다니엘 슬릿에서도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 다니엘 슬릿인데, 요것을 할 때 이제 이중 슬릿하고 이제 비교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이제 할 겁니다. 다니엘 슬릿은 이렇게 생긴 거죠. 평판에다가 가느다란 면도 칼로 하나 이렇게 만든 거고, 이중 슬릿은 평판에다가 슬릿을 두 개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여기서 나온 빛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빛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서 P라는 위치에서 우리가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거를 이제 생기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간섭이죠. 그래서 두 빛이 빛과 빛이, 그래서 두 빛이 모여서 중첩되면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제 교대로 생겨서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그 간섭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제 쭉 이렇게 막 생깁니다.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건 뭐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그려도 뭐 상관없고,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생기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이제 하죠. 간섭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험 배치가 슬릿이 이렇게 뚫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이렇게 이제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기겠죠. 이렇게. 달린 슬릿을 갖다가 주게 되면은 역시 이제 회절 무늬가, 줄무늬가 생겨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폭보다 좀 더 큰 밝은 무늬가 생기고, 이렇게 밝은 무늬가 생겨요. 그러면서 가장자리에 조금 어두운 무늬 생기고 밝은 무늬가 생기는데, 이 밝은 무늬는 중심에 있는 밝은 무늬보다 조금 약합니다. 조금 더 박지를 못해요. 이런 형태로 이제 생기는 게 이제 단일 슬릿에 나타나는 그 회절 모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가운데 밝은 무늬가 생기고 어두운 무늬 생기고, 그 다음에 밝은 무늬가 점점 약해지는, 좀 그림이 좀 잘못 그려지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밝고 어두운 무늬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험 배치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실험 배치를, 자, 여기서 장애물이 있죠. 여기 스크린입니다. 저기 슬릿의 단면을 갖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면은, 이제 빛이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고, 자, 그리고 스크린을 갖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밝은 무늬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밝은 무늬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어두운 무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밝은 무늬 생기고, 어두운 무늬 생기고,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첫 번째 중심에 있는 가장 밝은 무늬를 우리가 에어리 원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것이 원 모양을 가질 때는, 자, 이때 그 어두운 무늬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어두운 무늬의 위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어두운 무늬의 위치에 해당됩니다. 중심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렇게 선을 긋고 어두운 무늬까지.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있죠. 또는 이 경우는 뭐 이렇게 될 거고, 어쨌든 요거를 세타라고 이제 하겠죠. 이때 요 폭을 A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두운 무늬가 생기고 밝은 무늬의 위치, 밝은 무늬 위치죠. 여기가 밝은 무늬의 위치, 어두운 무늬 위치, 밝은 무늬 위치, 어두운 무늬 이렇게 곁대로 이제 되는 겁니다. 이때 각 무늬의 위치는 역시 경로차로 이렇게 경로돼요. 경로차로 경로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파장의 정수배냐, 파장의 반정수배냐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제 교대로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요거하고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앞서는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해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요 위치들이 이제 어두운 무늬의 위치고, 요것이 그 다음에 밝은 무늬의 위치는 여기가 밝은 무늬의 위치에 해당되죠. 밝은 여기 파장이 진폭이 큰 부분. 자, 여기 밝은 무늬.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측을 할 때 여기서 요 빛하고 1번 빛하고 2번 빛하고 경로차를 계산했죠. 그 경로차가 어떻게 됩니까?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이때가 밝은 무늬고, 밝은 무늬 생기는 곳이고, 이게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곳. 이때 요 슬릿과 두 슬릿의 거리를 D, 중심으로부터 요 위치들, 요걸 세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D 사인 세타 이렇게 썼고, 요것은 D에다가 L분의 Y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여러가지 파장의 크기 요것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 값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구할 수 있고, 여러가지 정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절은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슬릿과 슬릿 사이의 거리잖아요. 이때는 슬릿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A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구분해서. 자, 공식이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것만 다르죠. 요것이 A라는 거, 그 다음에 요 D라는 거. A는 슬릿의 슬릿 폭이고, 요거는 슬릿 간격이에요. 간격 두 개니까 간격이고, 요건 슬릿의 폭.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주의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는 요것이 밝은 무늬였고 요것이 어두운 무늬였잖아요. 근데 이 회절에선 이게 뒤바뀌어요. 이게 어두운 무늬가 되고 이게 밝은 무늬로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이게 어두운 무늬고 이게 밝은 무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무늬고 밝은 무늬라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 둘 거는 M 값이 여기서 1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거.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돼요. 여기서는 M 값이 0부터 시작하는 거. 요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요것이 차이점이에요. 자, 차이점. 요것도 차이점. 그러니까 세 개죠. 슬릿 폭, 슬릿 간격.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바뀐다는 거.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바뀐다는 거. M 값이 시작하는 게 다르다는 거. 1번, 2번, 3번 해서 세 개의 차이가 이제 나타납니다. 슬릿 그 이중 슬릿하고 이제 단일 슬릿에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고서 한번 구분을 해보죠.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단색광. 자, 여러분이 봤을 때 문제에서 한번 잘 보죠.
자, 파장이 600나노미터라고 했고요. 파장이 600나노미터. 파장. 그 다음에 단일 슬릿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슬릿이 하나. 그러니까는 이쪽 거 문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회절 무늬가 형성됐어요. 자, 이런 무늬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런 무늬가. 진행 방향하고 30도 위치라고 합니다. 30도. 자, 슬릿 간격을 구하라. 그것. 어두운 무늬.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겼다면은 슬릿의 간격을 구하라 이겁니다. 슬릿 간격. 여기 슬릿 간격이 아니라 슬릿 폭이죠. 폭. 이거 잘못 썼네요. 슬릿 폭.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우고서 폭을 구하시오. 이 사이즈를 구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멍을 갖다가 뚫었는데 구멍 사이즈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 구멍에다 빗을 쓰여주고서 회절되는 그 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이 방법으로 다시 이 방법으로 자 볼게요. 자, 회절 무늬는 경로차 때문에 생기죠. 그 경로차가 생기고 파장의 정수배냐 파장의 반정수배냐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어두운 무늬고 이게 밝은 무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는 슬릿의 사이즈고 그리고 빛이 방향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여기 첫 번째 어두운 무늬랍니다.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이 위치에 이거 파란색으로 보죠. 여기구나. 이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위치. 첫 번째 어두운 줄무늬 여기서 그림 보면은 이 위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위치, 여기 어두운 부분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이 뭐냐면은 30도 부근에 있다는 거예요. 30도 위치에. 그래서 중심 위치로부터 30도 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30도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30도.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는 파장은 뭐라 그랬어요? 600나노미터. 그 다음에 뭡니까?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긴 위치예요. 첫 번째 어두운 위치 여기죠.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요것이 30도. 두 번째 위치가 30도라면은 요 위치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위치니까 m = 1이라는 뜻이에요. 1. 그래서 m = 1을 대입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a 값을 구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a에다가 사인 30도, 사인 세타에다가 람다, m이 1이니까 그래서 1200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600이고 이거 2분의 1이죠. 사인 30도니까.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자, 예제 4를 갖다가 2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보게. 자, 파장은 600으로 똑같이 사용해요. 600나노미터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단일 슬립 문제고 근데 회절 무늬가 생겼어요. 근데 30도 방향에서 저기 위치에서 세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겼다고 해봐요. 이때 A 값을 구하라 이겁니다. 어두운 무늬가 생겼을 때 이때 슬릿의 폭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그럼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첫 번째 어두운 무늬라고 그랬죠. 첫 번째 여기는 세 번째 어두운 무늬입니다. 지금 요거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푸느냐 똑같아요. 자, 경로차 있고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써주고 A 사인 세타는 똑같아요. 자, 여기 어두운 무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래식이 아니라 요거하고 요 두 개를. 자, 그러면은 A 놔두고 사인 30도예요. 써주고. 자, 이번에는 파장 600나노미터인데
자, 30도가 세 번째 어두운 무늬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어두운 무늬는 어디냐? 여기서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이고, 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밝은 무늬가 점점 약해지면서. 그럼 세 번째 어두운 무늬는 여기가 되겠죠.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세 번째 여기에요. 여기서 요게 30도라는 겁니다. 요게 30도란 뜻이에요. 저 문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 문제에서는. 그럼 세 번째 어두운 무늬에서가 여기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세 번째 어두운 무늬라는 거 어디다가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M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여기가 M 이퀄 1, 2, 3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대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A 값은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66이 360, 3600 나노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뭐 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예인데 3-3 이렇게 써놓고서 똑같이 600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 자, 이번에는 45도에서 45도 위치에서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겼대요.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똑같이 계산하면 되죠. 자, 이렇게 써주고 하정의 정수배, 하정의 반정수배. 그 다음에 A에다가 사인 세타. 자, A 써주고 45도니까 사인 45도 써주죠. 자, 두 번째 어두운 무늬래요. 즉,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말하면 요 두 번째 위치 요렇게 되면서 이 실험에서는 이게 45도란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두 번째니까 요걸 사용하는, 어두운 무늬니까 요걸 사용하는 거예요. 요식 M 두 번째니까 2 집어넣고 그 다음에 M 값은 60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A에다가 A는 어떻게 합니까? 2 곱하기 600 사인 45도 밑으로 들어가고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루트 2에다가 2 곱하기 600 해서 여러분이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 나노미터 이렇게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절과 관로 문제를 단위 슬래시 이제 풀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고시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국가고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2분의 1 같은 거는 계산하기 쉽잖아요. 30도는 그러니까 이 형태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은 자, 여기 볼까요?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반짝반짝 중요한 거. 자, 요식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봐봐요. 우리가 요식에서 A에다가 사인에다가 세타에다가 첫 번째 무늬를 한번 첫 번째 그 어두운 무늬를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잖아요. A 값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A 값이 이거 아니구나 참. 여기요, 맞아 여기서 자, 요게요. 요걸 잘 봐야 돼요. 자, 파장이 일정하다고 해봐요. 파장이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600나노미터짜리로 실험했어요. 근데 600나노미터를 계속 일정하게 해놓고 A를 바꿔줘요. 즉, 그 슬릿의 크기를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자, 슬릿의 크기를 크게 해줘봐요. 슬릿의 크기를 크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려니까 사인 값이 작아야 되죠. 이놈이 일정하고 얘가 100이면은 100인데 10이었어요. 근데 얘가 20으로 됐어요. 그럼 얘가 5로 돼야 되잖아요. 얘는 작아져야 돼요. 세타가 작아진다는 뜻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슬릿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타가 작아져서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얘가
크면은 클수록 크면은 클수록 이 그 사이즈가 점점 더 조금씩밖에 안 커진다는 뜻이에요. 얘가 작아지면은 A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타가 커지고 얘가 확 벌어진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절의 구멍이나 회절 슬릿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중심에 있는 그 밝은 무늬는 커진다. 그 뜻은 회절성이 점점 강해진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회절 그 구멍이나 슬릿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회절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 회절입니다. 자, 평면 회절은 그 저거하고 이 평면 회절은 그 이제 이중 슬릿하고 아주 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이제 평면 회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면 그 회절 저기 뭐야 회절 격자 다 평면 회절 격자는 이 이중 슬릿하고 똑같아요. 식이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잠깐 이제 구분해서 보면은 우리가 단일 슬릿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중 슬릿이 있고 또 이중 슬릿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 슬릿이 있습니다. 이 다중 슬릿은 저기 슬릿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보면은 단일 슬릿은 그냥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죠. 이중 슬릿은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다중 슬릿은 슬릿이 여러 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때 무늬가 어떻게 생깁니까? 스크린을 놓으면은 밝은 무늬가 생기고 이렇게 어두운 무늬가 점점 이렇게 어두워졌다 밝았다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론적으로는 밝은 무늬가 생기고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생기지만은 조금 이제 이것도 회절 무늬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이 이중 슬릿하고 이제 동일한 무늬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높이가 다 거의 일정한. 자, 여기서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A고 폭이 A고 요거 폭이 D죠. 요 간격이고 요거는 간격이고 요거는 하나만 있으니까 폭이에요. 폭. 요것도 여러 개 있죠. 하나 폭입니다. 요 하나하나 다 폭. 간격장 간격 D 이렇게 써져요. 자, 이때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 파장의 반정수배 이것이 밝은 무늬 위치 어두운 무늬 위치 그 다음에 뒤에다가 사인 세타로 주어진다 그랬죠. 너는 뒤에다가 L분의 Y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L이고 여기서부터 이 높이까지가 Y 첫 번째면은 여기까지 두 번째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높이고 여기서 똑같아요. 똑같이 중심으로부터 L이고 중심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면은 네 번째 m 이퀄 4일 때 네 번째죠. 네 번째가 이제 그 요거 두 번째면 요거 요 높이가 y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m 이퀄 2일 때 높이는 이거 m 이퀄 3일 때 높이는 여기서부터 이거 m 이퀄 4일 때 높이는 이거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똑같아요 식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경로차하고 정수배 경로차하고 정수배 이게 어두운 무늬고 이게 밝은 무늬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A 사인 세타로서 세타는 폭이다. 그래서 차이점은 요거 있죠. D라는 거
그 다음에 어둡고 밝고 요것들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M 값이 여기서는 1부터 시작된다는 거, 3 쭉쭉쭉, 여기선 M이 0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요것이 이제 수학적인 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격자, 이제 격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중 슬릿, 여기 면도칼로 여러 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릿이 여러 개 있죠. 다중 슬릿, 이거를 간단히 격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격자. 우리가 모기장 보면은 모기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다 격자예요. 격자. 그래서 격자라는 거는 규칙적인 반복된 무늬가 있을 때 그걸 뭐 전부 다 격자라 그래요. 그래서 식이 똑같고, 그래서 문제 푸는 것도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간격 D를 주는데, 이 경우 이제 차이점은 뭐냐, 문제에서 차이점.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냐면은, 그래서 격자의 크기가 요거예요. 슬릿 크기가 예를 들어서 1cm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슬릿의 크기가, 슬릿이 100개 그어져 있다. 이 라인이, 이 빛이 통과하는 이 부분들이 100개 그어져 있다 해요. 그 100개 슬릿, 아니죠? 슬릿이 100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간격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100, 1cm하고 100 이렇게 나누면은 하나당은 뭡니까? 0.01cm. 그래서 D 값이 0.01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D 값이 0.01. 만약에 여기서 뭐 만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0.0001cm다. D 값 대신에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 값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이 다중 슬릿 문제에서는 슬릿의 크기는 얼마고 그 슬릿의 1cm 또는 1mm 되는 크기에 몇 개가 들어있다 해가지고 D를 구하도록 하는, 요게 하나에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 이중 슬릿하고 문제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다 한꺼번에 풀 겁니다.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를 풀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게 문제풀이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해능. 말 그대로 분해능이에요. 분해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 능력, 이 뜻입니다. 둘이면 둘, 셋이면 셋, 그걸 전부 다 나누어서, 원래 그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분해능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회절 때문에.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물체가 있고,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체가 있고, 여기 이제 슬릿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슬릿이 뭐냐면은, 이 슬릿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빛을 통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빛을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결국 요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렌즈하고 똑같아요. 렌즈는 이 부분만 빛이 통과하는 부분, 나머지는 통과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빛이 통과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들이 빛이 통과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빛이 통과하는 부분. 그러니까 렌즈나 슬릿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슬릿에서는 그 뚫린 슬릿이 역할을 하는 거고, 빛을 통과시키는 역할. 렌즈에서는 렌즈 자체가 이제 빛을 통과하는 역할.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렌즈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조리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리개 부분이 열리면 여기만 그 빛이 통과하죠. 그래서 조리개도 우리가 빛을 통과시키는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을 통과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렌즈를 넣었다고 한번 해보죠. 슬릿 대신에 그리기 되게 쉬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이 우리 눈으로 보면 망막에 해당되죠. 근데 얘가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쫙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빛이 보이죠. 그럼 정상적으로라면은 요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이는 게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회절이라는 현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빛이 그림자 영역을 어떤 장애물 뒤쪽으로 꺾여 들어가죠. 그래서 이 빛이 통과하지 않은 영역까지 침범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로만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눈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전부 다 뭡니까? 그 장애물 뒤쪽이잖아요. 이쪽이. 그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빛이 쭉 퍼지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빛이 쭉 퍼지게 되고 여기 빛 퍼짐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회절 스크린에서 나타나는 어떤 회절 무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렇게 동공이죠. 동공 렌즈. 여기서 이제 빛이 들어가면 실제로는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실은 우리 망막에 맺히는 그 상은 밝은 무늬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어두운 무늬가 생기고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교체되는 이런 무늬가 생긴다는 겁니다. 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확 커져 보이게 돼요. 커져. 그래서 요 사이즈 있죠. 요 이거 에어리원이라 그랬죠. 이것이.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의 그 전물체가 이렇게 퍼져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요거는 요쪽에서 퍼져서 보이고 요거는 요쪽에서 퍼져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너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선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요것처럼 두 개가 요 선은 여기로 한번 옮겨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눈에 의해서 이쪽하고 이쪽이 여기서 자, 요쪽에 있는 요쪽에서 나온 빛이 어떻게 됩니까? 렌즈를 지나서 요쪽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회절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에어리원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온 물체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온 물체의 빛은 점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퍼져서 역시 이렇게 회절 때문에 퍼져서 보여요. 장애물을 지날 때 퍼지는 성 때문에 이렇게 퍼져요.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이거 점으로 이렇게 맺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으로 맺히지 않고 원으로 퍼지게 됩니다. 회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좀 가까워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망막에 이게 간격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C세포, 여기 있는 세포, 빛이 도달하지 않는 C세포. 그래서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까워요, 두 개가. 하나가 여기 들어있고, 하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있다고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은, 회절이 없다면은, 요 가까운 곳에 하나는 여기,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있어서 두 개로 나누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회절이라는 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이냐면은 요것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파란 것에 의해서는 이렇게 돼 가지고서 두 개가 이와 같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인지 하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가 있을 거예요. 두 개로 보이는 경우, 두 개로 어느 한순간에 겹쳐져서 두 개로 안 보이는 경우, 이 경계가 바로 뭐냐면은 이 경계가 우리가 레일리라는 사람이 이 경계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두 개로 보이고 안 보인 거를 구분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수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제 수식이 써져요.
세타 있고, 그래서 레일리라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설정했는데,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점이 있을 때, 그게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하나로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두 개로 보이는데, 아주 가깝게 되면은 두 개 겹쳐지는 바람에 한 개로 겹쳐져서 이것이 한 개처럼 보인다, 인식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어딘가에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개를 갖다 가르는 기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 기준을 세웠냐면은 이와 같은 공식으로 기준을 세웠어요. 1.2 람다의 d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각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이제 렌즈가 있든 적어든 상관없어요. 슬리츠든 이 렌즈의 크기 여기서부터 이거에 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d입니다. d. 그 다음에 중심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물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이 위치에서 상을 맺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빛은 물체 하나가 또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빛이 나와서 이쪽에 상을 맺게 되겠죠. 이렇게 그릴까요? 점 하나가 있고, 자, 여기 점 하나가 있고 빛을 내는 겁니다. 이걸로 그리면 될걸.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저마다 여기서 그 이제 회절이 일어나서 밝은 무늬가 이쪽으로 그릴게요. 밝은 무늬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 회절돼서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망막에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포가 여기서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시세포가 여기서 활성화되고, 이 위치에서, 이 부분에서, 또 여기서는 이쪽에서 시세포가 활성이 되죠. 그럼 이 중간에 활성화되지 않은 시세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뇌로 들어가서 두 개로 분리해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너무 가까워지면은 이 에어리 원 부분이 겹쳐져서 하나처럼 인식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레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기준을 세냐면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요것이 세타예요. 요 각도가 세타. 그래서 요 각도하고 그 다음에 이 d하고 이런,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이 들어올 때 빛의 파장이 있을 거예요. 빛의 파장하고 이 세 개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두 개냐 아니냐로 사람이 이제 그 광학 렌즈가 이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타가 주어졌을 때 이 세타 안쪽에 있어요. 우리가 계산했던 람다하고 d를 사용해서 람다에다가 우리 사용하는 파장하고 현재 렌즈의 크기를 집어넣어요. 그럼 세타가 계산될 거예요. 이것이 계산되죠. 이 세타보다 계산되는데 이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두 개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람다하고 d로 계산한 세타 값이 이 뒤쪽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 있어요. 세타보다 커요. 그럼 다시 세타를 계산했는데 이 세타보다 안쪽에 있어요. 물체들이 더 작아요. 그럼 더 작다는 뜻이죠. 세타가. 그럼 이때는 하나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물체가 있는데 한 물체가 여기 있고 한 물체가 여기 있을 때 그 물체에 대한 각도를 계산했을 때 세타보다 크면 이거는 두 개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레일리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레일리 기준에 대한 예를 들어봅니다. 자, 사용하는 파장이 600나노미터예요. 600나노미터.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D값을 계산했더니 D값이 5cm가 나왔어요. 5cm.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세타를 계산해 볼까요? 세타를 계산하면 1.22하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아이고, 600 나노미터니까 600 나노미터죠. 10의 마이너스 6승, 아니 9승이 돼요. 나노미터니까. 그 다음에 D는 5cm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잠깐 세타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계산했더니 이게 146이 나왔어요. 146이 나왔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왔습니다. 요것이 7승. 요거는 이제 요거 올라가서 7승. 여기 라디안 단위예요. 라디안 단위. 그러니까 라디안 단위니까 각도로 계산해야 돼요. 146에다가 각도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각도로 계산, 각도가 살아남아 있어야 되죠. 그 360도에 대한 라디안은 2파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얼마냐면은 146에다가 일단은 146에다가 여기다가 360을 곱해요. 그 다음에 나누기 2 나누기 3.14 파이가 3.14니까 그러니까 8,400 정도 나오네요. 약 8,400. 그래서 이것이 8,400 정도 나와요. 8,400 정도 곱하기 10-7승이니까 각도가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작은 각도가 나오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0.00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이면은 8, 4. 요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이제 그 각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잘 그쵸? 이거 봐요. 그치. 굉장히 작은 각도에 해당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보다 이 라디안이라는 값보다 안쪽에 있으면 이 물체가 안쪽에는 하나로 보이고 이거보다 뒤쪽에 있으면은 더 두 개로 보인다 이겁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는 1.2에다가 나중에 문제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디가 잠깐만요. 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거 몇 번이었더라? 7에 4번 할 차례인가? 7에 4.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문제를 이제 풀면서 여러분이 지금 해결한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절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이 회절 문제는 다른 요거 그 다음 편으로 넘겨서 올려주겠습니다.